네, 성공투자 오징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이 연출됐고요.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장중 고가를 찍은 이후로 후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오늘 0.8%대 약세로 장을 마감을 하는데요. 최근 나흘 연속 지금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하락은 사흘 연속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긴 음봉을 기록한 이후로 오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다시금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큰 폭의 매도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735억 매도를 기록을 하는데 1시 넘어서면서 기관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을 한 점이 시장의 발목을 좀 잡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만큼 외국인들이 좀 사줬습니다. 1211억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선 대부분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1% 넘는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1.6%대 저가를 기록했고요. 고가로는 오늘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던 코스닥 지수인데요. 역시나 12시 1시를 넘어서면서 코스닥 지수가 하락 반전하는 움직임이 다시금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죠. 여전히 외국인들과 기관은 동반 매수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52억 매수, 기관은 222억 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수급적으로는 탄탄히 받쳐주고 있지만 이 투자 심리 자체가 현재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이고요.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2.6%까지 떨어지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약세입니다. 현재타 다시 신저가를 경신을 하고 어제 올랐던 한국전력도 오늘 1.6%대 약세, 제일모직, 삼성생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까지 하락하면서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스펙이 반등이 나타나네요. 어제 거의 4% 가까운 약세 이후로 오늘 2%대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를 중심으로 소폭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2% 오르고요. SK텔레콤이 오늘 약세, 반면에 LG화학이 3% 이상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정유화학주들이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오늘 6% 이상 급락세를 기록을 합니다. 65,4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 동서, CJ E&M이 상승세, 그리고 GS홈쇼핑이 오르고 있고 산성 LNS가 1.8%대 하락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모두 오늘 상승세를 기록을 하다가 하락 반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투스는 반등이 오늘도 나타납니다. 어제 하루 다시금 내려앉았다가 오늘 하루 만에 재반등이 나타나고요. 3.9%대 오름세, 코미팜 변동성 아주 커졌습니다. 12% 이상 급락하면서 25,75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르는 종목들, 오르는 지속성이 보이지 않고 하루 걸러 하루 상승과 하락을, 반등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큰 대형 건설주들, 대형 조선주들, 그리고 정유화학주들이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이 3.6%, GS건설이 3.4%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강남 재건축과 관련된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남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수혜를 입는 건설주들은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이런 일군 대형주들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가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 조선주 가운데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800억 규모의 홍대 복합개발과 관련된 수주를 따냈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공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모로와 관련돼서 아파트 건축에 나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1,700억 가까운 수주 소식을 또 알렸는데요. 한진중공업이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냈고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들도 함께 반등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정유화학주들도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LG화학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도 강세를 기록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마감 중계 함께하도록 하죠. 자,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8.54포인트 하락한
2060.29포인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장중에 플러스권에서도 움직이기도 했으나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급적으로는 오후장 들어서 기관의 매도폭이 다소 이제 커지는 그러한 양상을 띠면서 주가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금일에도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다는 측면은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메르스 관련돼서 그러한 흐름들이 종목들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 역시 이러한 틀 안에서 좀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내지는 중소형 주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띠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나마 강세를 보였던 의약품 업종마저도 금일 같은 경우는 업종 내에서 가장 하락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형적인 약세장의 그러한 모습을 비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변동성 큰 모습은 이번 주 초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하방 쪽으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요. 예상 체계 지수 그리고 특징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역시 코스닥 시장도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 그리고 확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8.7포인트 정도 하락한 696선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오늘장의 전체적인 수급상으로는 꽤 양호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해서의 매수 흐름 잠시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금 매수의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했었던 종목들의 하락이라든지 특히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현재 6%대의 하락과 함께 65,000원 선의 흐름을 보이면서 함께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좀 발생한 점 특징으로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메디톡스라든지 코미팜이라든지 한때 좀 시장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었던 바이오라든지 일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장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원익 IPS 등을 필두로 해서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양호하게 실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는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오랫동안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다가 그리고 눈치를 보다가 최근에 다시금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LOT 백큐, 원익 IPS 같은 종목들 오늘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한 이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수요일 시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힘겨운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장중에 시장이 낙폭을 줄이고 모두 상승 반전을 하면서 하락이 이제 좀 그치는가 싶더니 1시를 넘어서면서 다시금 강력한 매도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수급상으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코스피 시장의 기관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했을 뿐인데도 시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현재 약해져 있고요. 곧바로 시장의 분위기와 매도가 직결되고 있다는 것도 반영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가입니다. 0.7% 떨어진 2063선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오늘 700선을 이탈했습니다. 1% 이상 내리면서 696.91포인트로 오늘 장을 모두 마감을 했네요. 특징 종목들 그리고 시장 분위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다소 이제 심화가 되는 양상을 띄었고요. 일단 종가는 전일 대비해서 15.47포인트 하락한 2063포인트로 일단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조정장의 분위기가 금일도 이어졌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장중에 사실 플러스권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1시 이후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는 부담이 된 것 같고요. 일단 기관의 절대적인 매도 물량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세력이 약해져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적은 물량에도 시장은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매수를 하고자 하는 매수 물량 자체도 굉장히
밑에 물량을 깔아놓는 이러한 형태가 지속이 되면서 주가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띠다 보니까 업종들도 대부분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이제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는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1%가 넘는 업종 지수 상승률을 좀 보였고요. 최근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의약품 업종의 하락세가 금일 좀 두드려졌는데요. 사실 시가부터 강하게 빠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의약품 업종은 업종 지수가 5% 이상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어둡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종목이 한샘이란 종목인데요. 사실 건자재나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약세정에서도 한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역시나 이제 사실 작년부터 리모델링 건자재주들의 스토리는 다 비슷합니다. 뭐 분양 시장에 대한 그런 수혜, 리모델링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실제적인 실적 수치로 연결이 되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건자재나 리모델링 관련주들은 시장의 조정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금일 좀 특징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한샘 이런 리모델링 관련주들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건설주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오히려 후방 산업이 먼저 가고 전방 산업이 그 뒤를 잇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던 하루고요.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특징주들 한번 골라내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소위 산업별로는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동반해서 좀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 정치 테마주 일부가 또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최근에 이 메르스 관련돼서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뜨거운 모습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방 쪽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하락세로 마무리 지은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 내에서는 역시 안철수 관련된 소위 테마주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2017년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모처럼 만에 좀 정치 테마주가 형성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정치 테마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거나 이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긴 시각에서 접근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OCI의 지분 49%에 대한 전량 매각은 지금 공식화가 되어 있고 누가 갖고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SK그룹 자체에서 지금 차세대 성장동력원으로 반도체를 꼽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 OCI 머티리얼즈 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슈와 함께 장중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프리카TV가 오늘장 모처럼 만에 반등을 좀 실어냈는데요. 최근에 그 공중파에서도 1인 방송에 대한 컨셉을 다룰 만큼 많은 좀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 매출액 성장 전망에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컴투스입니다. 최근 게임주들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좀 주가 자체가 강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컴투스는 올해 2분기, 분기 최초로 1,000억 원의 매출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에 강세 흐름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컴투스는 하루 만에 다시금 반등을 합니다. 4% 이상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1%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본 증시도 지금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군요.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타 아시아 국가의 마감 상황 정해 주시죠. 예, 지금 국내 증시 강한 하락세를 나타낸 것과 다르게 이제 아시아 증시는 약보합권의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4% 하락한 2473.51포인트에 장 마감하면서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좀 출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증시 최근 들어서 11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을 이어져 왔던 만큼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속에서 어제와 오늘 지금 시장에서의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는 오늘 내일 있을 이제 일본의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 등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고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단기 관망세 속에서 단기 차익 매도 물량이 출현했었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는 0.16% 하락한 4,902.4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4,900선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금융주를 주도로 한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면서 다시금 5,000선 부근에서 하락세가 이어져 나갈 거라는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상해 종합주가지수 5,000선 돌파를 하기 전에 다시금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상해종합지수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의 코스피 특징주들 수급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기관은 매도로 전환을 했고 외국인들은 1,500억 이상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시장이 빠질 때마다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자세한 수급 특징주도 골라보도록 하죠. 박우신 차장님. 예, 일단 금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500억 가까이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금일 1시 이후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순매도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738억 정도 순매도 흐름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서도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좀 대부분 이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금일 역시 순매수 기조를 좀 이어간 하루였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금일 코스피 시장 매수를 해주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금융업, 전기가스업, 섬유유복, 철강, 금속업 쪽으로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증권업과 의약품 업종을 소폭 순매수를 했지만 특히나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폭적인 순매도 흐름을 보였다라는 측면이 좀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상세하게 보게 되면요. 일단 순매도 종목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현대차 지속적으로 좀 그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순매도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금일 역시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매도를 한 종목이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네 번째로 많이 매도를 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일 전체적인 의약품 업종의 약세 속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녹십자에 대한 매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매도한 것과는 다르게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대폭적인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LG생활건강도 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과 외국인과는 다르게 녹십자에 대해서도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기관 역시 최근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하는 자세로 장에 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코스피 시장부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 좀 많이 쉬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환시장 지금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동향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하락세를 기록을 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 유로화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이제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는 이제 0.5% 이상의 조정은 외환시장에서 엄청난 조정으로 보고요. 그만큼 이제 유로화가 많이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유로화는 달러의 50%의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유로화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반대 통화인 달러가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유로화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한 배경은 역시 경제 지표였습니다. 그 영국의 건설업 PMI 지수, 어제죠. 바로, 서프라이즈 수준, 예상치가 이제 54 수준이었는데, 55.9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쪽에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로화 상승, 그리고 유로화 상승으로 인해서 반대 통화인 달러화의 하락,
그리고 달러화의 하락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금일 급락을 했는데요. 주목해서 보실 것은 이제 또 원달러 환율 말고도 원엔 환율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은 금일 약간의 엔화 가치가 약간의 반등을 줬습니다만 그래도 원엔 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캔들상으로 보시면은 거의 8거래일 연속으로 음봉 상태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거의 기록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역시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원엔 환율은, 바로 국내 주식 자동차주들의 어떤 지표와 같다, 선행지표와 같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원엔 환율만 봐도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주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 시장을 눈여겨봐야 되는 근거가 되겠고요. 역시 원엔 환율하고 이제 원달러 환율 둘 다 이제 떨어졌는데 이러한 하락세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없는 봉이 나왔고 그리고 경제지표 오늘 예정된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럽의 이제 PMI 지수 그리고 실업률, ECB 입찰금리, 고용 변화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다 지금 예상치가 좋게 잡혀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조정이 내일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변동성 큰 코스닥 시장. 오늘 수급면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큰 변화 없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었는데요. 어떤 종목들 많이 사고 그리고 많이 팔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은정 연구원. 네, 전체적인 시장 수급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양호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한쪽 방향을 향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분산이 됐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일부 종목들의 각각의 주체들의 좀 수급 자체가 다소 좀 집중이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의 대표주들 쪽에 매수세를 꾸준하게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삼성 LNS와 함께 내추럴 엔도텍, 오스템 임플란트, 젠백스, 코스온, 시젠과 코미팜, 보령 메디앙스까지 10억 원 이상대의 매수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었고요. 지금 10위권 내에서의 제조업체로는 유일하게 원익 IPS만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오늘장 파라다이스를 가장 큰 폭의 매수 흐름 보여줬고요. 이와 함께 모두 투어, 결국에는 최근에 메르스 이슈 때문에 다소 좀 큰 흔들림이 나타났었던 여행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기관들은 오늘장 좀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다음 카카오라든지 CJ ENM, 유니테스트, 에로티 베큐um 등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매도 종목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바이로메드를 매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CJ ENM 그리고 기관들은 오늘 가장 많이 매수를 했었던 파라다이스와 모두 투어를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 기관들의 소위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함께 일정 부분 그 효과가 좀 상쇄됐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반면 기관들은요, 오늘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무려 115억 원어치의 매도가 셀트리온 쪽에 집중이 됐고요. 이와 함께 CJ 올쇼핑이라든지 메디톡스와 같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일정 부분 쏟아졌습니다. 네, 메디톡스가 4% 이상의 약세, 셀트리온이 오늘 매도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큰 폭의 지수를 끌어내리는 하나의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볼 텐입니다. 지수 선물이 오늘 외국인들이 3천억이 넘는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와우넷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지수 선물이 254포인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이 이어졌었나요? 네, 일단 금일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일단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면서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 하단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발생이 되는 상태였다가 오후장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다시 급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역시나 대형주의 약세가 국내 증시의 반등세를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짚어주신 부분처럼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 둔화 부분 그리고 매도세 전환 부분들이 시장 악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까지도 굉장히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운 상태이고 종합주가지수도 2100이 이미 하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좀 가중되는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제 박스 하단권을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박스 하단권 이탈이다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 출발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또 외국인 투자들이 현물 시장에서의 포지션과 선물 시장에서의 포지션 자체가 방향성이 워낙 상이한 점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일단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종가상 외국인 투자들은 풋옵션에 대한 매도를 증액시켜놨고, 콜옵션에 대한 매수 금액 일부 진행을 시켜놓았고, 현물에 대한 매수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이었던 256포인트와 257포인트를 한번 바라보는 필요성은 일부 있어 보이지만,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250달을 이탈시킨다라면 선물은 추가적으로 252포인트까지, 종합주가지수 2045포인트까지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트레이딩을 좀 준비하시면서 향후 흐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 지금부터는 방향성에 대해서 워낙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방어적인 태도를 가져가면서 박스 하단권을 회복한 이후에 방향성을 다시 잡는 쪽으로 전략을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이 메르스 공포감이라는 악재와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 완화라는 호재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결국은 사흘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나타냈지만 기관과 개인이 시장에 물량을 내다 팔면서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고요. 어제보다 0.74% 내려간 2063.16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움직임은 어땠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지난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정유화학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전날보다 1.76% 오른 배럴당 61.26달러를 가리키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도 1% 안팎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정유화학주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몰리면서 일제히 주가가 올랐는데요. 롯데케미칼은 장중에 5%대 후반까지 올랐다가 4%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역시 각각 3%대 그리고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조선주 흐름 확인해 보시죠. 자, 대우조선해양이 덴마크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해운선사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을 수주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4%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다른 조선주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한진중공업이 뒤를 이어서 2.5% 상승했고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오늘 보합권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건설주 역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동안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왔지만요. 오늘 장에서는 GS건설이 3%대, 또 대우건설이 1%대 중반, 또 현대건설은 4%대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늘 약보합군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강남권 재건축과 관련해서 1군 대형 건설업체들이 중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란 분석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또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1년 만에 조기 종료하는 성과도 거둔 만큼 관련주들 주가 흐름은 앞으로 주목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림비엔코입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특히 외국인이 많은 물량을 사들이면서 오늘 상승을 견인해줬고요. 기관 역시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11% 이상 급등한 후에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메르스 우려감에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5% 후반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물량 사들였고요. 마감대는 상승폭을 꽤 반납한 채로 1.76% 강세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른 여행주인 코스닥의 모드투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저점 매수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한 채 클로징 벨을 울렸네요. 오늘의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하나투어 그리고 항공주 같은 몇 개의 종목들은 오늘 좀 안정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급락을 딛고 오늘 반등을 하거나 보합권에서 견조하게 움직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메르스 관련주들의 최근 움직임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종목 코스피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대림비엔코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는 사실 1,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됐었고요. 23,9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16,000원대까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자재주들 특히나 이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한샘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조정을 이미 한 차례 거쳤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이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좀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동사 1, 4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사실은 동사의 재무구조나 동사의 그동안 2, 3년간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의 구조적인 성장은 사실 눈에 띕니다. 그래서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는 실적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러한 트렌드를 형성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앞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특히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8거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5월달에 조정이 받은 만큼 부담 없이 좀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욕실 도기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 하반기죠. 재작년 하반기 작년까지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언급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면서 사실 최근에 나오는 집들 내지는 이제 새로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그러한 집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욕실을 2개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는 2배로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시장에 좀 돌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좀 감안을 한다면 동사의 1,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만큼 못 나왔던 부분들은 충분히 추후에 만회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현재 19,500원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건자재 업종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한번 가격 조정을 거친 만큼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충분히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5월 달에 고점이었던 23,900원 충분히 돌파 가능한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림비엔코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5개 종목으로 추려졌는지 강지영 캐스터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이틀째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오늘은 700선까지 내주는 아쉬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하더니 한때 외국인 매수세로 71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많은 물량을 내다 팔면서 결국 어제보다 1.11% 내려간 696.97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메르스 관련해서 제약업종 주가가 급락한 것이 오늘 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주들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니테스트입니다. 내년부터 범용 고속 번인 장비가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할 거란 증권사 분석과 함께 어제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5% 가까이 올랐었고요. 오늘은 또 기관이 많은 물량을 매수하면서 장중에 12%대 후반까지 급등했습니다. 이후에 11% 후반의 높은 상승률로 마감을 했네요.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은 안랩입니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다음 대선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15% 가격 제한폭까지 말 그대로 급등을 했고요. 52,900원까지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함께 경신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테마주로 함께 묶이는 다물 멀티미디어와 코스피의 써니전자도 오늘 나란히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다음으로 이퓨처 살펴보시죠. 메르스 확산 우려로 휴교에 들어갔거나 휴교 예정인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교육업체인 이퓨처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4흘 연속 하락세를 딛고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했는데요. 이 이퓨처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교육주들도 함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3%대, 능률교육은 5%대 강세 기록했고요. 디지털 대성 역시 강세 유지하다가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관련주들 중에서도 에로티베큐의 상승세가 독보적이었습니다. 어제도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수세에다 특히 기관이 15만 주 이상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1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에 13%대 후반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4%에 가까운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PSK 등의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함께 강세였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증권가에서 1인 가구 수혜주로 선정되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국내 소득이 증가할수록 1인 가구 비중이 확대돼 가고 있죠. 이에 따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아프리카TV의 시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거란 전망입니다. 올해 아이템과 광고 매출액이 25% 성장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이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동반 매수하면서 장중에 8%대까지 주가가 훌쩍 뛰었습니다. 6%대 후반까지 상승한 채로 오늘 거래를 마쳤네요. 지금까지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도 5종목을 줄여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어떤 것인지 허현중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소형주 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니테스트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전공정 관련된 장비 업체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 유니테스트라는 회사는 바로 반도체 후공정에서 테스트, 검사를 진행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소위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들 내에서도 가장 좀 경쟁력이 있고 거의 유일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종목이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인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 확대에 좀 수혜 기대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동안 외국 업체들 쪽에 계속적으로 의존했었던 이 스피드 테스터를 최초로 국산화한 업체인 만큼 그만큼의 기술력은 우리가 좀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고속 번인 장비라고 해서 이 가열 상황에서의 동작을 확인하는 그 장비에 대한 개발도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DDR4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의 DDR3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높게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 DDR4 시장 확대와 함께 새로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SSD의 테스트 신규 장비 매출까지도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당히 올해부터의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예상되고 있는 EPS 대비 PER 자체가 현재 10배 수준입니다. 주변의 경쟁사들에 비해서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보시게 되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매우 대량으로 또 유입이 되면서 21선을 강력하게 돌아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고 목표 가격은 짧게는 2만 원 선, 손절 가격은 15,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발표될 때도 크게 상승을 하고요. 5월에 좀 주춤하면서 차익이 실현되다가 그 부분도 크지 않았고 오늘 11%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강세의 행진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니테스트가 작년 10월만 해도 3,000원대 주가였는데요. 지금 17,000원 거의 5배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자, 유니테스트까지 코스닥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네, 선택 이 종목 시간입니다. 오전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발견됐던 여러 가지 종목들, 이 가운데 시청자들의 관심을 얻은 종목이 무엇인지 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테크가 35.8% 수익을 기록하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얻었습니다. 한섬이 26%, SNS텍이 22%, 만도가 15%대 지금 관심을 얻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유진테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차장님. 예, 일단 이 중에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은 SNS텍이란 종목이고요. 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블랭크 마스크죠. 포토 마스크의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고요. 일단 동사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데요. 사실은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마진이 별로 안 남는 상품이었는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 내에서 고사양으로 하이엔드급으로 바꾸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의 블랭크 마스크도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 고마진 상품으로 넘어가는 측면에서 구조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수혜 자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추후 2, 3년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SNS텍 거의 조정 없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닥 변동성 큰 모습에도 불구하고 5일째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허은정 연구원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SNS텍에 네, 관심을 그렇죠. 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좀 정리드려보면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내에 좀 유일한 사업 영역 자체를 차지를 하고 있고 미세공정이라든지 3D 랜드 부분 도합해서 다 수혜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 자체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선택 이 종목 유진테크가 시청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얻었지만 전문가들께서는 SNS텍에 대해서 첨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큰 폭의 하락세, 코스닥도 1% 넘는 약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대형주들 가운데서는 좀 몸집이 큰 종목들, 조선주라던가 건설주는 좀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예, 일단 사실 지금 굉장히 시장의 하락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하락폭이 실제 지수의 하락보다도 굉장히 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5월달 조정 구간에서 형성을 했던 박스권 하단부를 금일 이탈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박스권 상단부 자체도 5월 말에 살짝 이탈을 하면서 추세 이탈을 하고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노리는 그러한 국면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추후 한 2, 3거래일 정도는 조금 더 이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박스 하단 부분에서 이러한 강력한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는 측면은 다소 시장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가량의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현재 2063포인트인데요. 일단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한 만큼 다음 저점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주봉상 21일 라인이라고 좀 여겨집니다. 한 2040포인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40포인트대에서는 다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 구간 어쨌든 간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 다소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인 대응 전략 제시를 하셨습니다. 코스닥은 또 700선 밑으로 빠졌습니다. 변동성 굉장히 큰 모습이 연출됩니다. 코스닥에 워낙에 또 많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더욱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21선 자체에 대한 단기적인 지지 기대감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중에 혹은 장중에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보유 비중 자체라든지 신규 종목에 대한 매수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쪽보다는 일부 현금화시키는 전략과 함께 실적이 개선되거나 혹은 수급 자체가 돌아서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 슬림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적어도 6월 중순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슬림화, 일부 현금화를 안내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종목의 압축, 포트폴리오의 슬림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금을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다시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중 프로그램 내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오늘 출발 증시 특급 스타앤스타 챌린지 탑5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유니셈과 인트론바이오 수익률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유니셈이 인트론바이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섭니다. 246.9%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유니셈은 상승하고 인트론바이오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인트론바이오는 231%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희권 연구원의 에머슨 퍼시픽이 63.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58.2% 수익률, 유나이티드 제약이 4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봅니다. DMS가 6.7%, DGB 금융지주 5.6% 수익률, 종근당 홀딩스가 2%대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이죠. 메르스로 인해서 급락했던 모두투어 오늘 6%대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신규로 편입을 합니다. 32,000원에 편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마켓모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 앤 하우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데어 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신진 SM 수익률 좋습니다. 19%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CS윈드 1.4% 손실, 바이넥스가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11%까지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3일의 마감 전략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투자 심리가 불안한 가운데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위주로 단기 매매를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방망이를 짧게 쥐고 가자라는 이야기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하는 자세 그리고 압축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역시나 보수적인 의견 제시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삼성력 지점 이강희 부장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좀 쉬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이죠. 자세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호근 파트너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예. 먼저 이제 시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요 6월 달에 그 초반에 좀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좀 관망세를 이끌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메르스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좀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해하는 이런 요인들이 결국 지금 월 초에 조정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주 그 글로벌 이벤트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6월 5일 날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제도 아마 6월 5일 정도면 어느 정도 가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뭐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좀 관망 분위기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 고용 지표는 6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더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 상해 A 주식이 MSCI 이머징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관망 분위기로 가지 않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시장에 좀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압축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되는 종목 중심으로 좀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6월 달에 대한 장세 전망은 비록 이제 월 초에 초반에는 좀 약세이지만 중반 이후로 가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강세장으로 가지 않냐. 그래서 6월은 전략 후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보수적인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점 매수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학수의 별난 종목 함께 할 시간입니다. 먼저 항상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포트폴리오부터 수익률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문기웅 부장의 실전 매매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시죠. 자, 크라운제과는 오늘 같은 날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수익률 13% 기록하고 있고요. 롯데푸드가 신규 편입이 됐는데요. 오늘 장중 고가 대비해서 다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4.6%대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MJ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텐데 먼저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포트폴리오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 킹스탁 종목에서 키스트가 좀 내려와 있는 것, 이 종목만 내려온 건 아니니까요. 추가적인 수익률이라는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별삼 종목에서는 빅솔론이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도 좀 고무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코오롱 글로벌 키스트 현재 잘 움직이고 있고 빅솔론 22.5% 수익률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에 대한 추세가 차츰 이렇게 그 상승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별이 종목도 볼까요? 네. 별이 종목에서는 현대공업하고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현대공업도 그렇고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최근에 주가의 영향력을 좀 받아서 그런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 구간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어제 잘 움직였었다가 오늘 또 밀리는 그런 부분들, 이 등락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종목별 접근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별 1종목에서는요. 삼성카드, 한국전자금융이 있고 그다음에 삼양식품이 있죠.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좀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전자금융이 좀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업 구조가 독특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구조가 현재의 시장 시류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좀 내리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장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착이 되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재료 종목, 청담러닝, EM코리아, 비아트론, 현대건설 이렇게 4종목이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내일 아침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건설을 편입하는 것은요. 최근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손을 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그렇다면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금리를 인하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거죠. 거기에 현대건설을 다시 한번 편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양시장 이쪽에 지금 호재로서 작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편입을 했었다가 놓쳤는데요. 현대건설의 차트만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오늘 그 현대건설의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와 있었죠. 바닥 부분에서 올라오는 거고요. 제가 좋게 보는 것은요. 외국인이 산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추세 자체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일은 반등해 줄 수 있는 그 상황,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편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20일 동안 외국인이 하루 빼고 현대건설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포트폴리오 확인해봤습니다.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 전고점 돌파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금 뒤로 밀리고 있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좀 도와주지 않는 모습이 오늘 연출돼 있었는데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할까요? 네, 제가 그 며칠 전에 나와서 역시계 곡선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시장은 매수 보류를 시그널적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게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역시계 곡선이 뭔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제 PT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현재 나와 있는 게 역시계 곡선이죠. 시계의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쪽이 이 위쪽이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쪽이 이 위쪽이라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를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뒤에 보이는 이 가느다란 실선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에 있을 때는 상승 전환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죠. 그럼 매수 시점.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오면 지속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매수 보류죠. 움직이는 상황이. 그다음에 중간에 왔을 때 하락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매도 시점이 나와서 지속적인 매도 부분과
매도 보류, 그다음에 다시 상승 전환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이 역시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매수 보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6월 초에서 5월 말서부터 6월 초에 들어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HTS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HTS의 현재의 역시계 곡선과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추세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제 HTS를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오늘 기본적으로 제가 그어놓은 저항선 대역을 뚫어져 있는 그런 상황, 하락을 이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선 전환도에서는 이 까만색 선, 지금 2085선이 중요한 선입니다. 이거는 깨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죠. 자, 그러면 역시계 곡선부터 한번 볼게요. 역시계 곡선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보류에서 지금 하락 전환에 관련된 부분으로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현재의 위치에서는요, 시장에서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의 시장을 관망하고 매수를 보류하는 것. 그렇다고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쌓인 시그널이 넘어가서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삼선 전환도를 잠깐 볼게요. 캔들 차트의 요 부분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선 전환도는 시장에 대한 시그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전에 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2085선 이 부분을 깨지 않으면은 주가는 상승에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바로 깨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후에 오늘도 주가가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가가 음봉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 꾸준히 내리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양봉으로 전환되면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보는데요. 현재 이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21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요. 2100포인트 올라오기까지가 쉽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게 삼선 전환도의 시그널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내려가는 게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소폭 내리면서 전환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구간적인 부분을 만들어준다면 조금 더 내리는 것은 참고 인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의 시장이 등락이 굉장히 심한 장세고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뭐 메르스서부터 지금 뭐 그리스의 그 문제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한국 지수에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삼성증권의 레포트나 아니면은 신한금융투자의 레포트 이런 것들 레포트를 가만히 보면은요, 금리에 대한 부분 좀 인하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뉘앙스의 글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 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요, 현재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 주변국들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금리를 인하할 수 없으니까 지준율도 내리고, 돈도 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위치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시장적인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난 종목의 포트에서도 건설주가 떡하니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그 부분인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는 좀 더 그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현재 시기를 기다리면서 현재 위치에서 기다리는 전략. 좀 여유를 갖고 현금 보유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한마디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도 좀 많이 꺾였어요. 제약주 가운데 먼저 많이 꺾인 종목들, 바이오주들도 화장품 관련주들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시장에 대한 흔들림은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 오늘도 요동을 쳤습니다. 사실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 그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많았다가 또 갑자기 오후장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었죠. 이러면서 하락 종목이 수두룩하게 쌓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메르스 관련된 부분은요, 정말 전반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 테마가 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쪽은 더 수급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고요. 그렇지 않은 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원화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제 차트 잠깐만 보면은
안 될까? 네, 짧게 안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죠. 현재의 위치가 이 부분이 고점이고요. 고점이고 사실상 쌍봉을 그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에 그 봉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1선에 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선의 지지 이게 중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좀 힘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좀 유보적이고요. 천천히 접근하는 그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좀 조심하자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신규로 매수하는 것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네요. MG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오징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참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 한국경제TV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